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만 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근태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지난 한 달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얗게 불태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짧지만 굵었던 한 달간의 의정활동 기록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저는 전자현미경을 전공으로 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나노미터 두께의 시편을 만들려고 밤새면서 갈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중 많은 부분이 법과 제도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과학기술계와 정치를 잇는 교두보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은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일해보고 싶었던 부분에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기술과 정치가 협력해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정치권에 입문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란 이유로 해야 할 일을, 내야 할 목소리를 다음으로 미루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다음을 기약하며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짧은 임기지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당시 과학기술계의 현안은 R&D 예산 조정이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산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문제, 연구개발 환경의 구조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과연 문제가 없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성장이 저하되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전략의 전제가 예산 삭감이라는 선행 조건이라는 게 그게 이퀄리티가 아니거든요, 공식이. 그 예산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형태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저는 실제적인 첫 꼭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간접비를 활용해서 신임 교원 정착금을 주는 방법은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이제 산학협력단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통해 국가 R&D 전반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예산 조정으로 인해 과학기술계가 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리고 수많은 행정적 절차와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나눠먹기, 관행적 지원 등을 비효율 R&D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고 도전적이고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또 R&D 예산안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형태의 R&D가 도전적인 것인지 또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해요.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선택하기에 지금 과학자란 직업이 경제적 처우라면 경제적 처우일 수도 있겠고 사회적 명예나 직업 안정성, 정년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사실 졸업을 하고 나서 국내 취업을 꺼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처우를 개선하는데 법과 제도의 완비 등을 통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안맹평가가 블라인드 리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제 심사의 공정성이 굉장히 아주 지금 나쁜 상태다. 풀뿌리 기초를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이번 정부에서 많이 줄였는데 사실은 늘려야 돼요. 고가 장비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수준급의 테크니션과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많은 전문가분들, 연구자, 학생, 그리고 시민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이공계 인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미래를 위해서 이공계 인재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정리하자면 다음 3가지와 같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 연구개발 환경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열악한 처우,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가감없이 전달하고 또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져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나 성과관리와 부정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R&D 예산 조정은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과학기술계의 연구 지속성과 예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간 이공계 인재 유출 대응이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좀 가속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부작용에 대해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두시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풀링제를 좀 개선을 해서 인건비 사각지대도 좀 없애고 내년부터는 이제 연구생활 장려금, 이제 스타이픈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또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 측에서도 과학기술계에서 표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입법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법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총 3개의 법안입니다. 이는 과학기술 인재 지원 패키지 3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학기술계분들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문제, 연구개발 환경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미비된 문제, 이공계 인재를 떠나게 만드는 열악한 처우의 문제, 이 3가지를 각각 해결해보고자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법안을 소개드리면, 우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요건과 절차를 추가해 예산 편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둘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연구개발 환경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연구개발 기관에서 연구자의 인건비 등의 직접비가 추가로 필요해 간접비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때 정부에서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고시로 있습니다. 이걸 기존 고시보다 더 윗단계인 법률로 상향시킨다면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기관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공계 인재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법안입니다.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 즉 연구생활 장학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입법 활동으로 일명 과학기술 인재 육성 패키지 3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패키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 3법은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22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법 말고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테크니컬 서포팅 그룹 지원, 블라인드 심사제도 부활, 기초과학 지원과 같은 내용들도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대통령실에서 혁신선도형 R&D 협의체를 출범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 역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등원하면서부터 보내왔던 시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조국 집회 이후로부터 당에서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나름대로의 정치활동을 이어왔었는데요. 그간 제가 해왔던 정치활동들은 대부분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토론회, 대정부 질문, 그리고 입법 활동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첫 본회의 인사말에서 여러분들께 다음을 기약하며 뒤로 숨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오늘을 살아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지난 한 달여의 시간처럼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김근태의 남은 의정 활동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